아침 미팅, 랑연 라이브. 안녕하세요. 6월 26일 더 랑연 라이브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시간을 책임질 더 랑연 라이브 MC 박재은입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호우특보가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던데 부디 올 여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이왕 이렇게 진작부터 예고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 필수템 2가지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올여름 필수템 첫 번째, 장화입니다. 저는 오늘 장화를 하나 살 겁니다. 비에 발이 젖을까 신발이 젖을까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를 기쁘게 맞이해 볼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뉴비트입니다. 저 어젯밤에도 밖에는 비가 막 오는데 뉴비트에서 알렉스 선생님하고 중강도 인터벌 한 게임 했거든요. 시원하게 땀 쭉 빼고 샤워하고 자는데 너무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스위치를 탁 켜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숨을 막 헉헉대면서 그리고 땀이 쫙 나는 실내 자전거를 주 4회 이상 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 여름 필수템 뉴비트 타면서 건강 챙기고 그리고 장화 신고 신나게 사업합시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모실 사장님은요. 투잡으로 뉴스킨을 하고 계세요. 어제도 저랑 줌으로 미팅하려고 시간을 한번 여쭤봤더니 2시, 4시, 6시 이렇게 미팅 약속 잡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이지만 그 누구보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계시는 조건순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대 긍정, 절대 열정, 그루테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건순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저의 친동생인 조혜진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상위 스폰서님은 변우기 윤현순 그룹장이십니다. 이렇게 2023년 저의 버킷리스트인 랑연 라이브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사장님. 저도 사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장님은 올 1월에 사업을 시작하셨죠? 네. 네. 그런데 그 전에도 몇 차례 뉴스킨 사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회로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범상치 않은 전직을 가지고 계시던데 두 곳의 네, 보험회사에서 의료 심사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보험 영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의료 심사를 담당하셨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었고, 그렇게 네. 쓰리잡을 하고 계셨었다고 해요. 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아, 네. 제가 처음 뉴스킨을 접한 거는 저희 둘째 동생 시누이신 사돈이 미스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 방판하는 화장품이구나. 그리고 한 번 쓰고 끝냈고요. 그 다음에 5년 전에도 그 조혜진 사장님 사업 시작하면서 언니야 같이 이 사업 알아보자.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쓰리잡 하느라고 너무 시간도 없고 바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보험회사에서 의료심사역을 2군데 보험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강의를 이제 보건의료과 강의를 했었는데 의학영어나 보건행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가리키고 있었고 또 요양보호사 그 학원 강의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럼 뭐 엄밀히 얘기하면 쓰리잡도 아니고 포잡 그 네, 이상이네요, 그렇게 되죠. 사장님.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어서 음. 처음에 들었을 땐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은 사장님은 대학병원의 간호사 네, 출신이셨잖아요. 네. 네. 사장님 그렇게 예전에 간호사를 쭉 이렇게 계시다가 시댁이 넉넉해서 시부모님이 그냥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일하지 말아라.
네. 하셔서 쭉 이렇게 일도 잠깐 쉬셨던 기간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건물주, 그러니까 권리소득을 받고 계시는 건물주. 네. 그러다가 어떻게 뉴스킨을 대체 기회로 보게 되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 결정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주로 응급실에서 근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육아로 인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봐달라고 했더니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너는 애만 키워라.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애만 키우게 됐었고요. 그리고 애가 이제 유치원쯤 가게 됐을 때 너무 제가 무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끝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 넉넉하시니까 건물도 사주셔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소득이 한 350 정도 권리소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애 아빠가 사업을 하던 게 잘못돼가지고 코로나 영향이 컸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이제 완전히 전 재산이 제로가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지? 아주 쓰리잡 포잡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맞는 삶인가?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포자까지 열심히 한 사람인데 뭔가 있을 거야. 나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경제 공부를 하고 경제 동호회 막 이런 부동산 주식 그런 것을 엄청 알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관련된 서적 같은 것을 1000권을 목표로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혜진 사장님이 언니야 나 학교 그만두고 뉴스킨으로 이렇게 전업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학교를 그만두고 뉴스킨을 한다고? 그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잘 생각해봐 그랬는데 언니야 너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언니 너가 잘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저를 세미나에 초대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줬고 또 한편으로 고상희 사장님이 네, 아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권리소득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생활비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그렇게 그룹이 확장되는 거 보고 고상희 사장님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소득이 따박따박 나온 걸 보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죠. 해야 네, 되겠다. 저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놀랐던 포인트가 사장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공부를 하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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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탁 들어오니까 사장님은 도서관에 가서 1000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경제에 대해서 네. 무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도구라면 내가 그걸 한번 취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동생이신 조혜진 사장님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뉴스킨으로 전업을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그동안 15억짜리 그 건물에서 350만 원 정도의 권리소득을 오히려 동생은 그런 건물에서 들어오는 권리소득이 아니라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받는 걸 보고 사장님도 뉴스킨을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때 재인식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조혜진 사장님의 그 커미션, 뉴스킨에서 네. 들어오는 커미션, 네. 내가 건물에서 쭉 받던 월세 소득, 그 재인식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당연히 건물에서 그렇게 소득이 나오니까 경제관념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노후 대책도 이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노후 대책, 앞으로 나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유진 사장님 그렇게 확장된 거 그리고 고상희 사장님 그렇게 따박따박 권리소득 받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 먹고 시작하고 도전하니까 그게 저에게도 따박따박 이렇게 이제 물론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그 200 정도의 월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조희진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잘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 동생이 언니야 그렇게 하면 되고 잘하고 있어. 항상 이렇게 긍정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장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 소득이 계속 내가 이렇게 지금도 투잡을 하고 계시는데 매달 뉴스킨에서 2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하셨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네. 그 성공하신 사장님들이 그러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게 점점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에서 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팀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처음엔 돈을 목적으로 했지만 팀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또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에게 뭔가의 소득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보고 네네네. 네, 그리고 네, 비즈니스 스쿨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그런 네.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 요즘. 네. 네, 네. 저가 이제 경제 공부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기 뉴스킨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책을 읽고 제 음. 이런 도구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말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성공한 사람이 말한 게 정말 현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차츰차츰 회원이 증가한 것을 보고 이게 되는 사업이구나. 그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게 사실인다고 한들 사장님이 그 투잡하시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리고 어제 같은 주말에도 집에 계시지 않고 계속 2시간 단위로 약속 시간을 잡아서 누군가와 미팅을 해내고 그런 것들이 사장님을 이렇게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어제와 오늘 쓰셨던 10코어 일지 그리고 100번 쓰기 노트를 저한테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서 보내주셨는데 이걸 언제 쓰시는 거죠, 사장님?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100번 쓰기, 기도한 다음에 100번 쓰기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심어야 된다고 해서 눈 뜨자마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코 하는 거는 오늘 할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제 회원 리스트를 쭉 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컨택할 것인가를 자세히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100번 쓰기와 탱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을 제가 대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정성을 다하고 계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 영역의 밖의 것까지 모두 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우리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룹 테드에 있는 사장님들 도움이 많이 컸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는 눈에서 롤 모델이 되어주신 그룹장님, 윤영순 사장님, 그리고 저에게 항상 격려를 해주는 조혜진 사장님, 그리고 언제나 옆에서 의지가 되어주시는 박가은 사장님, 그리고 에너지 뿜뿜인 제 일대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최현진 사장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야, 네, 사장님. 사실은 사장님이 아침에 조금 떨린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사장님은 베테랑이시고 프로시고 앞으로도 멋진 영향력을 저희들한테 선물해 주실 그런 멋진 리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건순 사장님 다음번에는 우리 메인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건순 사장님의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건순 사장님의 어머니가 TR9T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5kg를 감량하셨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뇌경색을 10년 넘게 앓고 계셨었는데 최근에 검사를 하셨는데 병원에서 엄청 칭찬을 들으셨대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축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조건순 사장님, 조혜진 사장님 그 자매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분 계시죠? 이 얘기를 같이 들었어야 됐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만난 조건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성의도 미리 보기를 지금 공유합니다. 그런 분이 생각난다면 나 내일은 꼭 랑연 라이브에 초대할 거야. 이렇게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내일은 랑연 라이브에 꼭 초대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네, 여러분은 지금 이번 주는 매일 아침 세종대 세미나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종대 세미나를 지금 너무 편하게 듣고 계시죠, 지금? 그것도 무료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초대하세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볼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막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건 낭만인 것 같아요. 뉴스킨 비즈니스의 낭만과 청춘은 이 좋은 걸 같이 쓰고 싶고 너무나도 사업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초대하고 싶고 리크루팅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내일은 꼭 초대해야지 생각하게 하는 메인 게스트를 이제 모셔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 부부십니다. 저희 랑연 라이브의 MC이자 강사이신 사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진경 모식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공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의 드림 파트너 메가스타 그룹에서 사업하는 김진경. 김모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대 스폰서님은 김민희 스폰서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장경옥 화성덕 그룹장님, 화병천 주민의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 김진경 사장님은 차인표 목소리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감사합니다. 적 있으세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모식 사장은 오늘따라 반짝반짝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대에도 귀엽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에이지락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TMI를 살짝 해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한 화면에 잡히는 저희 셋은 모두 82년생 동갑내기들입니다. 개띠들 화이팅! 게이트 화이팅! 파이팅! 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왼쪽에 계시는 남자 사장님이 성함이 김진경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여자 사장님의 성함이 김모식 사장님입니다. 네, 바꿔서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들은 사내 커플이셨습니다. 네. 네, 대기업 출신이시고요. 대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 삼성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에서도 공채 연구원 출신입니다. 삼성에도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그 굴지의 대기업 삼성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요. 삼성 그룹 내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안에 반도체 연구소가 있는데 저는 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렉트리컬 시뮬레이션 부서에서 반도체 칩이 전기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지금 삼성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삼성페이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있는 검정색 마그네틱을 단말기에 긁으면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그 원리가 마그네틱을 빠르게 긁으면 순간적으로 거기 자기장이 생겨서 그 전류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정보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긁은 것처럼 자기장을 발생시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게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더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비 심리를 엄청나게 조장하는 그 삼성페이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자기장을 일으켜 가지고 그 정보를 읽게 하는 거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사장님 덕분에 좋은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렉트리컬 시뮬레이션을 연구하셨던 연구원. 그리고 우리 김무식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하던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설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런 PC나 휴대폰에는 들어가는 이 메모리 칩은 거의 저희 부서를 통해서 다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제 반도체 칩 설계를 해서 이게 김진경 사장님 부서 쪽으로 이렇게 토스를 하면 전자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요게 패스되면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그런 메모리 칩이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네, 뭐 그런 일들 하셨군요. 넘사벽입니다. 사장님이 설계하셨던 그런 메모리 칩들이 애플에도 팔린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듣고 와, 멋지십니다. 네. 사장님들, 그러다가 퇴사를 하셨죠? 퇴사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에서 퇴사를 하고 좀 어울리진 않지만 고깃집을 운영하고 그리고 술집도 운영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정년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 한 350명 정도가 됐었는데, 임원 제외하고 50대가 넘는 인원을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정말 5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50대가 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내 평생 직장이 될 수 없겠다는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뭔가의 두 번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빨리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 퇴직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던 게 보통은 뭐 치킨집, 편의점 이렇게 할 바에는 한 살이라도 조금 더 빠를 때 치킨집, 편의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저희 쪽은 이제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10년 정도 저는 이제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 정도 경력 가지고 관련 업종을 창업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빨리 사회로 이제 더 큰 사회로 나가서 부딪혀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고깃집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그 고깃집을 차리게 됐던 이유는 제가 삼성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뭔가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인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쓰게 만들자라고 이게 생각해서 얼마나 슬기로운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카드 전용, 회식 전용 이제 고깃집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컨셉의 집이었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저는 운영을 했었는데, 한 보통 3, 4시간 딱 일을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매출이 딱 꽂히는 그런 회식 전용 고깃집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메르스가 딱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00만 원 매출도 정말 빵원이 되는, 제로가 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저의 노력 이외에 환경으로는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를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식업을 분명히 앞으로는 몇 년 동안은 빨리 돈 모으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해서, 우리 기뻐도 술 마시고 즐거워도 술 마시고 행복해도 술 마시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평타를 칠 수 있는 술집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삼성에서 벌었던 연봉을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을 벌게 됐어요. 지인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반대로 저희의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저희의 건강과 타협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의 질은 거의 바닥으로 이제 내려찍게 되고 건강까지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얻었던 질병들이 뭐 저는 이제 손목을 아예 쓸 수 없을 만큼 다 망가져 버리고, 뭐 족저근막염, 비염,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뭐 말초신경 장애라는 그런 질병들까지 이제 찾아왔던 거죠.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선택을 하셨는데 그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은 사장님들이 비껴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장님들은 항상 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돈 되는 도구를 항상 찾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경 사장님까지도 퇴사하시고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영업의 비즈니스를. 네. 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빨리 퇴사를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먼저 도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뛰쳐나가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지금 말하는 현실 점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일하고 있는 건 회사를 위한 것 같았는데 와이프가 죽어라 옆에서 일하고 있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퇴사를 결심을 하고 각자 다른 가게를 운영을 했죠. 근데 그렇게 4년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5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노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패션업을 시작으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마켓에 입점을 시켜서 확장하는 데만 저희 영혼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장님 20군데 넘는 곳에 다 입점시키셨었다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쉽지 않은 자영업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셨었고, 진경 사장님이 월 소득은 제가 이게 되게 좀 쇼킹했었거든요. 와우 포인트였는데, 진경 사장님이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와서 자영업으로 내가 소득을 만들 때는 적어도 월급 받을 때 3배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각오했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건 왜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되게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회사 다닐 때는 복지도 되게 잘 돼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돈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밥값도 내가 내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한 3배는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월급 받았을 때 월급의 3배는 돼야 내가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또 달성하게 되니까 순이익 2천은 벌어야겠다. 그 달성하게 되니까 이제 순이익 3천은 벌어야겠다. 그래서 앞자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잠 안 자고 일만 하니까 소득은 되게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자영업은 이번 달에 많이 벌어도 다음 달에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모시사님 옆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불안감에 스트레스는 계속 극도에 달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몸에 안 좋은 반응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요. 질병도 계속 생기고요. 사장님들 그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개 부럽. 네. 아니 얼마나 바쁘셨으면 돈을 쓸 시간이 없었을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싶으시면 두 분을 만나고 싶으면 그 매장으로 와야지만 두 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고 돈을 잘 벌었고, 그런데 건강은 힘들어졌고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었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그 마켓을 좀 더 잘해볼 수 없을까 하면서 그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신 곳이 부천 워크인 센터, 운명적으로 부천 워크인 센터 바로 길 건너에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셨고, 그렇게 뉴스킨을 접하게 되신 거군요. 네, 진짜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부천에다가 이제 매장을 차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뉴스킨 워크인 센터 바로 앞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부천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워크인 센터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거의 매일같이 많은 뉴스키너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뉴스킨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관심을 둘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겠죠. 저한테는 그 당시에 매일같이 밤을 새고 또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를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딱 오셨을 때 제 귀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바로 SNS였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저희 스폰서님 김민희 사장님이신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온오프 라인을 막 이렇게 활발하게 키우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SNS로 마케팅을 잘할까가 늘 고민이었고 그때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의 포인트로 제가 이제 귀가 조금 열려서 그 관련된 강의나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첫 세미나에 초대돼서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초대됐던 세미나는 SNS 강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그 당시 강의하셨던 사장님도 사업가 출신의 사장님이셨고 뭔가 내가 권리소득을, 그 당시에는 권리소득이란 말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게 뉴스킨에서 돈이 벌리는 소득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 세미나에 다니면서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진경 사장님은 모르고 저만 혼자 몰래 강의를 다니곤 했었고 그리고 또 제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뭔가 제품을 뭐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또 저희 스폰서님들한테도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저 스스로 가서 봤더니 제가 데몬스쿨에 참여하고 있고 뭐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둘 이렇게 확신이 커지게 되면서 저는 이제 남편에게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해 주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제이 스타일인 진경 사장님한테는 분명히 안 통할 거고 엄청 꼼꼼하고 분석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항상 약간 좀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뭔가 설명으로 설득을 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던 게 그 자리로 계속 세미나 자리로 초대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진경 사장님을 같이 리크루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계속 저를 반대하려고 왔던 세미나장에서 오늘은 뭔가를 하나를 찾아서 가야지 했는데 그렇게 됐던 게 제대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김모식 사장님의 스폰서라면 김민희 사장님 정말 축하드리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과정과 뭐 일들이 있었겠지만 내가 궁금하니까 계속 세미나장에 가고 궁금하니까 스폰서한테 말하지 않고 일단 데몬스쿨에 가서 한번 마치 연구원 출신답게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걸 계속 알아보다가 어느 날은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구나. 남편한테 또 남편을 슬기롭게 리크루팅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김진경 사장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매장에 불이 꺼져 있고 CCTV가 꺼져 있어가지고 대체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궁금했었다고.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김모식 사장님을 알기에 그 신뢰가 있기에 계속 들어보고 귀를 기울였었다고. 너무나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반대를 해야지 모르고 반대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던 김진경 사장님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지금 멋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오늘 저희 남편도 멋있습니다. 제가 뭐 두 분 다 너무 멋지세요. 여러분 그 뉴스킨이 지향하는 그 비전이 있잖아요. 뉴스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저희 이제 비전인데요.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셨던 그 온라인 마켓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플랫폼, 뉴스킨의 플랫폼과 기존의 사장님들이 운영하셨던 그 플랫폼, 이것들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잘 몰랐지만 이 온라인 마켓이 저희가 생각했던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보통 인터넷 쇼핑 언제 하세요?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그렇죠. 네. 보통은 자기 전에 누워서 하다가 잠들고 장바구니에 막 수십 개의 제품이 담겨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자는 동안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는 시간에 분명히 돈이 벌리는 구조가 맞죠.
네. 근데 그렇게 온라인 시장을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전국이나 또 글로벌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던 일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는 잠을 자서는 안 됐고요. 그리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일을 하고 남들이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해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또 저희가 월세 소득을 받는 그 작지만 그런 것까지 수익을 계속해서 뭔가 온라인 뭐 아니면 시스템 소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벌고 있을 당시에 그리고 뉴스킨 사업으로도 또 다른 추가 소득을 만들고 있을 당시에 코로나가 이번에 또 터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또 저희는 뉴스킨으로 더 몰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코로나 직전에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완전 까마득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월 고정 지출 비용으로 뭐 생활비 빼고서라도 거의 1,000단위 이상의 금액이 매달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달 엄청난 금액의 돈을 계속해서 그냥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생긴 뒤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정말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런 생활들을 모두가 다들 했었죠. 그런데 뉴스킨에서의 소득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저희 팀이 더 많이 성장을 했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뉴스킨 사업의 진짜 제대로 된 비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게 내가 생각하던 권리소득과 뉴스킨 사업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권리소득의 개념이 정말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저는 그러니까 권리소득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가 봤던 포인트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권리소득은 저희 뉴스키너들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사업체를 막 키워서 나중에 직원들만 돌리게 되면 그것도 권리소득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본 뉴스킨의 가장 큰 매력은 확장성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업체를 더 키우고 소득을 더 벌려면 언제나 그 고민은 CEO 대표였던 저만 했었어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 뉴스킨을 제대로 봤더니 함께 고민해야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 나를 위해서 고민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확장성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도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때 공감을 가장 크게 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김모식 사장님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이뤄내는구나라고 생각하셨는데 남들이 잘 때도 나는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도 나는 일하고 저녁에 새벽 시장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받으면서 돈의 형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김진경 사장님께서는 돈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확장성, 비즈니스의 확장성까지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 얘기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으면 내가 혼자서 열심히 고민해서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일의 특징은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포인트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현명한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었어요. 사장님이 자영업을 하실 때 잠깐 좀 흔들렸던 적이 있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퇴사하고 정확히 1년이 됐을 때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재취업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회사 인사팀은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걸 모르니까 저는 취업은 안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해외 주재원 기회가 있는데 재직할 때 고가가 좋았던 사람 중에서 재취업을 원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게 내가 아직도 인정받고 있나 이거 궁금하기도 했고 자영업 1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받고 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되게 웃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친형의 한마디가 굉장히 컸습니다. 야, 네가 큰 포부가 있어서 부모님 반대에 무릅쓰고 퇴사를 했을 텐데 나도 반대했지만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다시 면접을 볼 수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세게 한 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칼을 뽑았으니까 뭐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영업과 직장인 분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 생활하다가 힘드니까 자영업 해야지라고 그러고, 자영업하다가 또 힘드니까 직장인 다시 돌아갈까? 그쵸, 이거예요. 네. 그 왼쪽 사분면에 계속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자영업자에 그치지 않았었고, 근데 진정한 사업가는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5%의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주에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돈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알아가지고 무조건 내가 뱀의 꼬리가 될지언정 오른쪽 사분면에 있어야 되겠다. 용의 꼬리, 아니, 용의 꼬리, 뱀의 꼬리는 안 됩니다. 뱀의 머리보다 왼쪽에서 내가 머리를 할 바에 내가 오른쪽에서 내가 꼬리가 될지언정 오른쪽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그 사장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흔들렸던 위아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렸던 그 마음이 지금은 너무 굳건하게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려고 노력 중이시고 그 과정 중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그렇게 권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안 가죠. 이제 생각이 확실해졌는데요. 네. 근데 지금 가도 사장님은 왠지 합격할 것 같습니다만. 자, 사장님들 그렇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간에 형처럼 너무나도 좋은 조언자가 계시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일단 우선 삼성 다니다가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부터가 벌써 이제 센세이션이었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회사를 그만뒀냐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랬는데 고깃집을 차리고, 그랬는데 술집을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뉴스킨까지 한다고 해서 너네는 뉴스킨 하면서 한 몇 천씩 벌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업한다고 얘기했을 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직장인들은 보통 1년 연봉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으로 또 하면은 요즘에는 본인 인건비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왜 뉴스킨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몇 천씩 이렇게 벌어야 당연한 일이라고 질문하시는지는 아마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지금 내가 현재 얼마 버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몇 천씩 버는 거를 또 증명을 해내야죠.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친정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제가 선택했던 일을 믿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장 두 팔 벌려서 응원해 주시고 너무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시고요. 올해 저희 친정엄마는 75세 되셨는데 뉴스킨으로 권리소득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호주에 있는 저희 언니는 이제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또 뉴스킨을 통해서 또 다른 추가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또 가족 사업까지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도 더 책임감이 생기면서 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원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동반 네.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경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뭐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반대를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3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던 저희 아버지 였기에 당연한 생각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해내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엔 저희 해내는 걸 보여드렸고, 뉴스킨 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또 해내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또 지금 또 실제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가 제약회사 30년 동안 근무하시고 그 회사 간부셨다고 네, 맞아요. 했었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 생각에서는 우리 진경이가 모시기가 그 삼성을 뒤로 한 채 나와서 자영업을 하더니 이제는 또 네트워크 마케팅 듣도 보도 못한 비즈니스를 한다.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할까?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함께 식품 드셔주시고 제품 사용해 주시고 이게 또 가장 큰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현명한 관점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제일 집중하는 거는 SNS랑 파트너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선 SNS로 신규 명단을 늘리고 저희가 EVP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EVP를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서 지금 기회인 TRM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이제 다가올 기회인 웰스파 IO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파파만에 집중하고 계시는 김모식 사장님.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야, 너네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쵸, 진경 사장님? 네, 맞아요. 저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 이거 너네니까 그렇지, 너네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되게 저를 되게 다운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은 저희랑 맞는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뱅뱅 돌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 도울 거고 협력해 나가면서 앞으로 갈 겁니다. 네. 그 최근에 리크루팅 된 그리고 최근에 아주 멋진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 또 함께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분 이야기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SNS로 만난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청각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투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정말 이분을 만나면서 더 많이 깨우치고 이게 반성하게 되고 이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낀 점은 휴대폰에 있는 거의 모든 명단을 나의 편견 없이 다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수화로 대문도 하시고 직접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장애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내 생각 자체가 장애였구나라는 그런 점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만나서 비즈니스를 이제 같이 미팅을 하게 되면 저는 수화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수십 페이지의 종이에 막 적으면서 글로 적으면서 눈빛으로 몸짓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열정의 온도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나의 열정의 온도를 얼마나 끌어올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팀 모두 EPP를 복제하고 이 초대하시는 분들을 모두 담아내면서 다 같이 싱가포르 트립을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너네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왜 나라고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즈니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짤막하게 하고 헤어질게요. 네, 저희 부부에게도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시스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훌륭하신 스폰서님들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에게 더 필요한 거는 그 미친 열정을 갖고 있는 저희와 함께 뛰는 런닝메이트들이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안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사장님들, 우리 같이 해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 김진경 사장님이 오늘 리드하라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리드하라 그 영상 보셨죠? 한 발처럼 함께 움직이는 두 러너가 한 발처럼 움직여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는 그 모습을 순간 제가 연상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또 초대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 듣던 때 기억하세요? 저는 요즘 가끔 그 향수가 새록새록한데요. 그래서 요즘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바로 매주 월요일 아침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조기철 스폰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철입니다. 근데 진짜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아요?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씨, 그러면 빨리 끝나고 갈게요.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누가 좋아했어? 그래요? 저는 좋아했어요. 그 어른들의 말씀. 요즘도 훈화 말씀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야, 그거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응?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결혼식 주례사도 그렇고 길면 안 되죠. 자, 오늘 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번 한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초대된 분 누군가 링크를 보내서 한번 이번 주는 꼭 아침 9시에 들어봐라 라고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난
온라인이 됐건 어찌됐건 맺어졌잖아요. 이게 커넥션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더 랑연 라이브의 주제가 매일 아침이 세종대 같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초대된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세종대라고. 왜 하필이면 세종대라고 했지만 저희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세종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세종대 큰 강의장에서 전체가 새로운 이 사업을 한번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초대해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종대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 사업의 비전을 설명해 줘야지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매번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세종대를 하는데 그때마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침마다 아주 소중한 어떤 존재들이 이제 오늘 나온 세 분의 스피치만 봐도 저는 이제 새롭게 이것이 또 인식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온 분도 그 아침마다 그걸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걸 보고 가슴이 짜릿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나태해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고, 우리 김모식 김진경 사장을 봐도 저 친구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또 얼마나 많은 또 인연들이 또 기대가 되고, 특히 김진경 김모식 사장은 동생 같고 응?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보자마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매일 아침에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초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선한 신선한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매일매일 아침이 세종대다라고 하는 걸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택. 그러니까 개인적인 타이밍이 있죠. 모두 다. 지금 우리 김진경 사장님이 이 사업을 선택했던 개인적 타이밍도 있었을 거고, 또 하필이면은 그 부천 라이브 센터에 뭔가를 차려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타이밍도 각자 다 달라요. 지금 그때가 아니면 요 선택이 하기 힘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요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개인적인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걸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 번은 그냥 가봐 줘야지. 한 번은 들어가 봐 줘야지. 저 사람 봐서라도 한 번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왔는데 그것이 또 나의 선택의 바탕이 되고 인연이 되고,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드림 캠프 했을 때 2천만 장자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몇 명 없는 2천만 장자가 새롭게 아주 오래간만에 탄생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선택한 개인적 인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사업을 선택한 인연에는 서울에서, 대구 분이에요. 서울에서 누가 강의를 오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강의를 오는데 강의를 들어줄 빈 자리가 너무 많으니 자리 좀 채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품 세미나를 듣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2천만 장자가 돼 있는, 그렇게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현재의 내가 됐고, 지금 하는 나의 조금의 선택들이 미래의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그런 선택들을, 아주 조그만 선택들이지만 그게 어떤 선택이든 그게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김진경 사장님이 얘기했던 인사과에서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직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잖아요. 제가 97년 1월부터 전업을 했고 97년 12월에 IMF가 터졌어요. 1년 딱 지났는데. 98년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IMF 때문에. 근데 98년 말에 2000년도가 되면 모든 컴퓨터가 자료 변환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1900 몇 년인데 갑자기 2000년이 돼서 그 당시에는 모두 뭐 94, 95, 96 이런 식으로만 연도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98년도 말에 컨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진짜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갔지만, 왜냐하면 안 가는 이유가, 그때 안 갔던 이유는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거봐 소리였어요. 거봐.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거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귓속에 들리는지, 그 거봐 소리 하나가 제가 그 이직하는 걸 막았고, 누가 거봐 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 귀에는 거봐.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그 순간 하게 됐고, 그 순간을 또 극복하게 됐고, 선택한 거죠, 저는. 그렇게 선택하게 됐고, 지금은 이런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의도죠. 네, 성의도가 내일은 꼭 랑얀 라이브에 초대할 거야 라고 하는 성의도를 이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도 누군가를 초대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 이걸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각 그룹마다 공지 드린 대로 각 그룹마다 초대된 분들은 그 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여러분들 그룹에 속한 그 그룹의 최고 리더와 같이 잠깐씩의 10분 이내 미팅을 할 거예요. 내일 또 잠깐 마치고 10분 이내 미팅을 하고요. 이런 조금의 인연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미래를 만드는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선택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늘 리더 스피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했고 인연되어졌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만나서 서로의 승승장구를 또 응원하면서 멋진 평생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평생 친구를 찾아서 오늘 떠나서 나설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초대 안 하신 분들 후회하고 계시죠? 내일 또 초대하고 싶으시죠? 초대를 할 때는 약간 텐션과 톤을 좀 올려보세요. 그 텐션과 톤을 도와드릴 노래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성의도는 조금 전에 스폰서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노래는,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다면 이 노래 한번 틀고 신나게 운전하고 한번 가보세요. 이 노래예요. 요즘 대학가에서 한창 축제 중이더라고요. 네, 싸이의 예술이야라는 노래가 가사가 딱 우리 노래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신나게 출동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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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룹에 가서 10분 미팅을 좀 하고 마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프터하는 인증샷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내일 밤새 소식으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했어요. 네, 조건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모식 김진경 사장님 감사드리고 곽정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애프터하러 가야 되니까 노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